안녕하세요. 최정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3년도 27회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은 21번부터 40번입니다. 자, 21번부터 40번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효율적이 되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 수배송은 참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오히려 예전보다 조금 숫자가 적을 정도로, 근데 그래도 한 몇 문제 더 나왔죠. 그래서 공동수배송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서 얘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공동수배송의 전제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공동수배송의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보시면 대상 기업 간의 배송 조건의 유사성이다 라고 써 있고요. 자, 2번 공동수배송을 주도할 중심업체가 존재한다. 자, 3번 대상 기업 간의 공동수배송에 대해서 이해가 일치하고, 4번 화물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비규격품 공급업체가 참여한다. 그리고 5번에 일정 지역 내에 공동 수배송에 참여하는 복수기업이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답 다 찾으셨나요? 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자, 공동수배송이라는 게 뭐죠? 공동수배송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수송 배송을 같이 하자라는 게 공동수배송이죠. 즉 하나의 업체에서는 요만큼밖에 물건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요만큼만 하기에는 우리 화물차가 좀 비어서 가고 좀 이렇게 먼 거리를 가기에는 좀 교통비도 좀 아깝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걔네를 같이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 될 것인가 라는 게 바로 공동수배송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배송 조건의 유사성. 자, 같은 지역을 간다라던가 뭔가 같은 비슷한 금액을 간다라던가 비슷한 규격의 품목을 가면 배송 조건 유사성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고요. 당연히 공동수배송 주도할 중심 업체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좀 같이 하자, 으쌰으쌰 하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공동수배송에 대해서 이해도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데 4번에 보시면 비규격품 공급업체가 참여, 어떤 비규격품? 일정하지 않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화물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이라고 했으면 뒤죽박죽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정하지 않으면 조금 얘는 뭐 기다랗고 얘는 조그만하고 막 이러면 사실 좀 공동으로 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것보다 좀 일정하던가 유사한 것들이 모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유사성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품목이나 유사한 규격으로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다라는 거라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럼 이건 당연하죠. 공동수배송에 참여하는 복수기업이 존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요. 자, 21번입니다. 포장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포장이 표준화되어야 기계화, 자동화, 팔레트화, 컨테이너화 등이 용이해진다. 포장을 표준화시켜요. 그래서 포장은 물류의 시발점이다.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류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걔네를 기계화할 수도 있고요. 자동화할 수도 있고요. 뭐 팔레트화, 컨테이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포장이 표준화되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아요. 자, 2번입니다. 포장 치수는 팔레트 및 컨테이너 치수에 정합하고 수송, 보관, 하역의 기계화 및 자동화의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얘도 역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포장 표준화는 치수, 강도, 재료, 기법의 표준화 등의 사요소로 나누지만 관례 표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포장에서는 치수의 표준화, 강도의 표준화, 재료의 표준화, 기법의 표준화, 얘네를 다 표준화시키는 거 맞는 말 같겠죠.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우리가 관리까지 표준화를 하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요소에 추가로 5개까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입니다. 포장 표준화를 통해서 포장비, 포장 재료비, 포장 작업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포장을 표준화시키면 아무래도 통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가니까 당연히 그 포장이나 재료나 작업비 당연히 절감하는 거겠죠.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이 당연히 틀렸겠죠. 자, 5번을 보시면 치수 표준화는 비용 절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강도 표준화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꼭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뭐 누가 빠르다, 누가 조금 오래다라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도 표준화시키고 강도도 표준화시켜야 되는데 뭐 얘가 빠르다, 얘가 느리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갑자기 25번 넘어왔죠. 그래서 23번
23번하고요. 24번이 제가 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점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 나오는데 23번과 24번이 그냥 흰 페이지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문제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한 시점에서는 23번하고 24번 문제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시점 추후에는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냥 23번하고 24번은 건너뛰고 25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을 보시면 자,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네요. 자, SCM은 산업별로 다양한 특성과 니즈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의류 부분에 시작된 우리 의류는 빨라요. 그랬죠. 의류는 팍팍팍 바뀌어요. 그래서 빠릅니다. 퀵 이랬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그래서 의류는 빠릅니다. 그래서 기억은 퀵입니다. QR이죠. 그래서 2번 아니면 5번인데 답은 2번이고요. 자, 두 번째 식품부에서 시작된 거는 얘는 뭐냐면 ECR이에요. ECR은 뭐예요?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죠. 이 효율적 소비자 대응은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얘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식품 부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하나 암기를 하면 좋겠죠? 식품부에 시작됐습니다. ECR은. 자, 그다음 세 번째 의약품 부문에 시작된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ECR에 H가 붙었어요. H 헬스케어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가 더 추가됐으니까 의약품부에서 시작된 게 자, 디귿 EHCR입니다. 그래서 ECR과 같은데 중간에 H 헬스가 하나 더 붙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약품부에서 시작된 EHCR 등은 특정 산업에 적용된 후에 관련 산업으로 확산되어 활용되고 있다. 지금은 특정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에 이제 다 복합적으로 돼서 관련 산업 확산되어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제 26번 역시 공동수배송도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26번 볼게요. 공동수배송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동수배송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자, 첫 번째,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로 다빈도 소량 주문 증가. 딱 봐도 맞는 말 같죠? 그렇죠? 소비자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욕구의 다양화, 그리고 다빈도 소량 주문의 증가입니다. 막 조금씩 자주 시키잖아요. 다빈도 소량 주문이 증가하니까 조금씩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물류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공동수배송 맞습니다. 자, 2번이요. 화물량 증가에 따른 도로 혼잡 및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우리 뭐 이렇게 타나해도 택배가 막 가고 막 이러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좀 같이 하자. 그러니까 도로 혼잡 좀 줄이고 환경오염 중요합니다. 얘를 줄여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말. 자, 3번입니다. 자,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물류활동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죠? 얘는 효율적으로 뭔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하나만 가느니 같이 가능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3번도 맞는 말이죠. 자, 4번입니다. 새로운 시설과 설비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 감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혼자 하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기계들도 사야 되고 화물차도 사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이 하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쟤랑 나랑 같이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럼 돈도 조금 들고 설비 투자하는데 힘도 덜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5번이 틀린 것 같은데 5번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틀렸어요. 자, 5번 볼게요. 소비자의 물류 서비스 차별화 요구가 증가. 물론 얘는 맞는 말이에요. 소비자의 물류 서비스 차별화 요구가 증가돼요. 왜? 소비자 요구가 다양하니까. 요구가 다양하니까 물류 서비스 차별화 요구가 증가되는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공동 수배송 필요성이잖아요. 도대체 공동 수배송은 왜 필요한 것인가? 뭐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자, 뭐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에 소비자가 차별화되는 걸 원하니까 공동 수배송을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소비자가 차별화되는 걸 원하면 그 사람이 원할 때 그때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같이 하자. 물류 입장에서 조금 환경오염도 줄이고 비용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자가 공동 수배송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물류에서 차별화 요구 증가가 공동 수배송의 필요성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얘는요? 라고 혹시 하실까봐. 얘는 다양화가 목적이 아니고 다양화돼서 어떻게 됐다고? 다빈도 소량 주문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거입니다. 그래서 다양화돼서 얘는 서비스 차별화 요구가 증가되는 건 맞지만 이게 필요성이 아니고 이거를 따른 요거 때문에 필요성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필요성이 맞는데 5번은 이거가 공동수배송의 필요성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이제 27번 보겠습니다. 자, 27번.
화물을 일정한 중량이나 체적으로 단위화시켜서 하역과 수송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뭔가 하나로 만들어요. 그쵸? 하나로 만들어서 일정한 중량의 체적 하나로 만들어서 쭉 가요 라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 쭉 가요 뭐예요? 1번이죠. 그쵸? 유닛 로드 시스템, 유닛이잖아요. 유닛. 하나로 일정한 중량의 체적으로 단위화시킨다 라는 거. 단위화시키니까 유닛이죠. 그쵸? 하나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갑니다 라는 게 유닛 로드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파레트 풀 시스템 뭐죠? 파레트 풀 시스템은 파레트를 내가 좀 갖고 있기도 너무 힘들고 좀 얘가 고가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치수도 안 맞고 그쵸? 규격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파레트 풀 업체 같은 데 맡겨가지고 규격화시켜서 표준화시켜서 같이 하면 우리 공동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바로 파레트 풀 시스템이죠. 그리고 얘랑은 좀 안 맞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고 당연히 1번 유닛 로드 시스템 맞는 말이니까. 자, 그럼 파레트 표준화는 뭐예요? 표준화 시켜요. 누구를? 파레트를. 그쵸? 뭐 얘는 해석할 것도 없네요. 파레트를 표준화 시켜요. 뭔가 치수도 표준화 시키고요. 얘를 규격도 표준화 시키고요. 라는 거죠. 자, 이게 파레트 표준화. 그럼 포장에 모듈화는 뭐예요? 모듈화가 뭐죠? 수치죠. 수치를 맞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의 수치를 딱딱 맞춰가지고 하면 얼마나 규격이 맞고 좋을까라는 거죠. 자, 모듈화 시키니까 당연히 걔가 표준화가 되고 표준화 시키니까 당연히 합리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화는 이제 수치를 맞추는 거. 그럼 일관 파레트화는 뭐예요? 일관 파레트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파레트로 가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 1번이 아니고 5번이 답이 아닌가요? 라고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이 문제 자체는 일정한 중량이나 체적으로 단위화시키는 이 자체잖아요. 얘는 유닛 로드 시스템 맞아요. 그럼 얘는 물론 일관 파레트화 시키는 게 유닛 로드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문제 자체는 파레트로 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쵸? 파레트로 간다는 말이 없으니까 5번이 답이 아니에요. 혹시 자 5번은 왜 답이 아니라고요? 파레트로 한다. 만약 여기서 뭐 일정한 중량 체적으로 단위화시켜가지고 파레트 처음부터 끝까지 파레트로 어쩌고 간다라고 했으면 맞아요. 하지만 얘는 파레트로 간다는 말이 없고 이 전체적인 거 보는 거기 때문에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5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27번의 답은 1번.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SCM 등장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부가가치의 60에 70%가 제조 공정의 외부 공급망에서 발생한다라고 써 있죠. 자, 우리 SCM이라는 건 공급망 관리예요.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죠. 즉, 공급망, 공급 사슬이라는 건 어떤 업체들,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들 연결된 거를 나 혼자만 잘 살 수가 없어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나에게 물건을 주는 업체, 즉 조달 업체죠. 주는 업체, 그리고 내가 판매되는 그 이제 판매가 되는 업체, 그런 업체들 쭉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끼리 우리 정보 공유도 하고 같이 잘 관리해 보자라는 게 공급망 관리였죠. 자, 걔가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까지 그래서 60, 70%가 외부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발생하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같이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자, 부품 및 기자재 납기 및 품질, 주문의 납기 및 수요 등 외부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나만 잘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원자재 업체에서 물건 사야 되는데 거기서 막 안 줘요. 막 오늘 당장 필요한데 한 달 후에 주겠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렇죠? 품질도 내가 이런 품질을 원하는데 다른 품질을 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같이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관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자, 3번입니다. 공급망 하루로 갈수록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건 얼핏 읽으면 맞는 말인데? 할 수 있어요. 근데 3번 틀렸습니다. 자, 공급망 하루로 갈수록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내면 참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상류로 갈수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는 채찍 효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망 관리는 채찍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그를 조금 우리 이제 관리를 해서 채찍 효과를 좀 없애보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왜곡된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즉 이런 게 채찍 효과인데 얘는 소비자에게서 소매업체, 도매업체, 제조업체로 가는 거죠.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하루로 가는 게 아니고 상류로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다니.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얼핏 읽으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땡입니다. 자, 4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공급망상의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불확실해졌다. 자, 요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돼요. 자, 세계로 뻗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외국에서 사오면 당연히 오래 걸리죠.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화 되면서 공급망상의 리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SCM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전에 시험에 리듬이 짧아지고 있다. 리듬 왠지 맞는 말 같잖아요.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짧아지는 거 아닙니다.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화 되니까 공급망의 리타임은 길어져요.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자, 글로벌화 되면 리타임 길어요. 당연하죠. 그쵸? 짧아지는 거 아닙니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걔를 조금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SCM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5번. 요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글로벌화 및 고객 요구의 다양성 증대에 따라서 대량 고객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그쵸? 대량 고객화 보편화되고 있죠. 요즘에는 막 대량 생산하지만 고객한테 다 맞추잖아요. 그쵸?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29번은 문제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2페이지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29번. 기업 간의 협력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VMI. VMI가 뭐죠? 얘는 제조업체가, 그쵸? 제조자가 나의 재고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조업체가 재고 관리, 뭐 제조자 재고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글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조업체 아닙니다. 공급업체입니다. 죄송합니다. 공급업체가 나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체라고 하면 되는데 공급업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나한테 주는 업체니까. 그게 제조업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급업체가 나의 재고를 관리를 한다. 그래서 공급자 주도 재고 관리, 뭐 공급업체 재고 관리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공급하는 사람이 내 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보시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공동으로 유통업체 재고를 관리한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 CMI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공동은 코 하잖아요. 그래서 CMI가 되는 거고요. 얘는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를 하는데 누가? 여기 제조업체가 있죠. 그래서 이게 공급자예요. 공급자가 내 재고를 관리를 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게 CMI였죠. 그래서 1번이 땡입니다. 자, 2번이 CRP죠. 자, CRP는 컨티뉴어스죠. 계속적으로 제품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체 실제 판매 데이터를 토대로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라고 했죠.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 제품 보충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맞습니다. 자, 3번이 QR, 퀵 리스폰스죠. 자, 얘는 신속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4번입니다. 이 CR은 뭐예요? 효율적 소비자 대응. 그쵸? 소비자한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죠.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측정하여 재고 관리 및 생산 효율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자, CPFR. 뭔가 영어가 길죠. 그쵸? 영어가 길어요. 콜라보레이티브. 자, 서로 협력해서 계획하고 예측하고 우리가 뭔가 보충하고, 그쵸? 이게 협력해서 같이 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딱 맞죠. 제조업체가, 유통업체가 협업 전략을 통해서 공동으로 계획하고 생산량을 예측하고 상품 보충 구현한다. 딱 맞죠. 그래서 역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다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SCM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죠. 그래서 요것들은 이렇게 시험에서 이렇게 종종 얘네들의 특징은 아니면 얘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0번 보겠습니다. 자, 외주 물류인 아웃소싱이랑 삼자 물류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즉, 외주 물류랑 삼자 물류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이제 실제 업무할 때는 별 차이가 없이 쓰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거니까 정확한 차이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외주 물류 아웃소싱과 삼자 물류가 있을 때 삼자 물류가 조금 더 좋은 말, 조금 더 고급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자 물류는 단순 외주 물류, 단순 아웃소싱보다는 조금 더 뭔가 서로 협력하고 기업 간에 조금 더 서로 협력하고 뭔가 좀 더 좋아졌다라고 읽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단순 외주보다는 삼자 물류가 조금 더 좋다라는 거.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자, 외주 물류는 주로 운영 측면에서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자, 삼자 물류는 원가 절감과 경쟁력 우위 확대도 목표로 한다. 자, 어때요? 외주 물류 뭔가 단순하고 삼자 물류 뭔가 좋아 보이죠?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니까 기억은 아니겠죠?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디귿이 들어갔는데 디귿은 무조건 틀렸나 봐요. 자, 볼게요. 외주 물류는 중장기적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삼자 물류는 단기적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어때요? 삼자 물류가 뭔가 조금 더 좋아지고 고급진 거라고 했죠? 근데 중장기적과 단기적이면 약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야 되죠. 그럼 니은이
그럼 2번이네. 그쵸?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아까 디귿은 무조건 있으니까. 자, 니은 틀렸어요. 그럼 디귿도 당연히 틀렸나 봐요. 볼게요. 자, 외주물류는 주로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에 따라 경쟁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는 반면에 3자 물류는 중간 관리층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익의 형태로 주로 진행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3자 물류가 뭔가 조금 더 좋아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간 관리층과 최고 경영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하고 뭔가 수익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얘도 뭔가 바뀐 것 같죠? 그쵸? 3자 물류가 조금 더 좋은 거고 외주 물류가 조금 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역시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면 됩니다. 혹시라도 요 단어는 뭘까라고 혹시 질문을 하실까 봐. 자, 수의 계약이라는 말은 그 사람하고 그냥 우리 합시다. 나 너랑 하고 싶어. 끝? 이거예요. 보통은 이제 막 여러 업체들 오세요. 나 이 중에서 경쟁 관계 해가지고 누구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 입찰 같은 거 하고. 그런데 그냥 하나 업체 찍어서 우리 합시다. 끝.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사돈의 팔촌왕이랑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란 말은 그 사람이랑만 뭐 우리가 하자. 다른 업체는 보지도 않는다. 다른 업체 말고 그냥 그렇게 하자라는 게 수의계약입니다. 혹시라도 이 단어 모르실까 봐 잠깐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리을은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서비스 범위 측면에서 외주 물리는 기능별 서비스인 수송, 보관, 수행을 진행하는 반면에 자, 3자 물리 종합 물류 지향한다. 그쵸? 얘는 뭔가 하나씩, 얘는 종합.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고급져졌죠? 역시 리을이 맞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제 31번 보겠습니다. 자, 3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자, 첫 번째, 녹색 물류의 일환으로 출하된 상품 또는 원부자재를 반품, 폐기, 회수하는 물류를 의미한다. 반품, 폐기, 회수는 영물류인데? 그쵸? 얘는 영물류인데 영물류 뭔가 영어가 있지만 이제 영물류이죠. 반품, 회수, 폐기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강화되는 환경 규제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관심이 높아지고 역시 영물류 그쵸? 우리 요즘에 뭐 재활용이라든가 재사용 같은 거 많이 이제 관심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말 써 있습니다. 폐기 비용의 감소, 부품의 재활용, 고객들의 환경 친화적 제품 요구 등으로 인해서 제조기업들의 기술 도입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럼 영물류에 대한 내용이 다 맞죠? 그럼 답은 영어. 근데 답은 3번이에요. 그쵸? 리버스 로지스틱스입니다. 리버스는 돌아온다라는 거라서 영물 물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리버스 물류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답 3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류 관리론에는 영어가 이렇게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조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스 로지스틱스가 영물류입니다. 자, 이제 32번이에요. 채찍 효과도 거의 그냥 매 회차에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있죠. 자, 채찍 효과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채찍 효과는 공급망상에서 나오는 뭐 좀 단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채찍 효과 그럼 왜 발생되냐? 이게 단점이니까 안 좋은 거죠. 왜 안 좋냐? 첫 번째. 공급 사슬 구성원들의 독립적 수혜치, 그쵸? 채찍 효과 아까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제 소비자들이 소매업체한테 뭔가 주문을 하고 그다음 도매업체, 제조업체 즉 공급망의 상류로 갈수록 점점 우리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점점 우리 재고에 대해서 재고가 좀 많이 쌓이는 현상 이런 걸 채찍 효과다라고 했죠. 자, 그게 왜요? 독립적으로 수혜를 예측하니까 각각이 보는 거예요. 뭔가 서로 잘 정보 공유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냥 뭐 소매상대로 도매상대로 알아서 하니까 독립적으로 하니까 채찍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제성을 고려한 일괄주문. 그래서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 딱 필요하게 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 그래 요 정도 주기를 필요하니까 이 정도로 만들면 돼. 요 정도 갖다 놓으면 돼. 한데 소비자들은 아니야. 한 박스를 사면 조금 더 싸. 그래서 얘를 사놓을 거야. 쟁여둘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걔를 이제 예측을 하기 좀 어렵겠죠.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을 고려한 일괄주문도 역시 채찍 효과의 발생 원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판촉 활동, 수량 할인 등에 따른 가격 변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격 변동 막 있으니까 쌀 때 사두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좋아 보여. 한번 사볼까? 판촉 활동으로. 그럴 때 사놓으니까 뭔가 가격도 막 변동하니까 조금 수요 예측할 때는 좀 불규칙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입니다. 제품 생산 및 공급 리드타임 단축이다라고 했는데 자, 채찍 효과는 안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리드타임이 단축됐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채찍 효과는 리드타임이 증가되는 게 원인이에요. 얘가 원인. 너는 원인이야. 안 좋아. 리드타임 증가되니까 안 좋다 원인. 그러면 얘를 단축시키니까 얘는 개선 방안이죠. 그쵸? 얘는 개선 방안.
리얼타임의 단축되는 건 채쪽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얼타임이 증가되기 때문에 단축시키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입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과다 주문. 그쵸? 그래서 뭔가 쟤 달 팔릴 것 같아. 나 미리 사놔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약간 2번, 3번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역시 5번도 채취효과 발생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 보완 제도는, 이 문제는 이거는 정말 단순 암기예요. 이거 제도 이름이기 때문에 얘를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외우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존의 24시간 규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항만보안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24시간 나왔죠? 자, 24시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건데, 심지어 24가 써있으면 참 좋겠구만. 그쵸? 왜 이름이 24가 없어가지고. 자, 두 번째 보시면 보안 및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재 24시간 전에 미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24시간 전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24시간 전 적화 목록 제출 제도 뭐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라는 건데 그게 요 내용이죠. 자, 수입자 신고해야 할 사항이 10가지가 있고 운송사 신고해야 할 사항이 2가지도 있어서 10-2라고도 불린다. 이게 뭐냐면요. ISF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단순 암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다 외울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해서 외울 수 있는 만큼을 한번 우리 외워보도록 합시다. 답은 2번이었어. ISF. 얘는 24시간 전에 적화 목록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자, 34번입니다. A기업은 수송 부분의 연비 개선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kg을 줄이고자 한다. 연비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식 및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 10kg 감축을 위한 A기업의 목표 평균 연비는, 이게 참 그전에는 그냥 배출량을 물어봤었거든요. 배출량이 얼마예요를 물어봤는데 이제는 연비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몇 번씩 나왔는데 조금 문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구해보세요. 주행거리가 있고요. 자, 연비 개선하기 전에 평균 연비가 있고요. 배출 개수가 있죠. 우선 공식도 나왔어요. 얘는 공식이 나왔으니까 계산은 참 쉬워요. 자, 계산 쉬우니 그냥 넣어봅시다. 주행거리가 15만. 여기다 쓸게요. 15만 나누기 연비 개선하기 전에 연비가, 잠깐만요. 네, 예쁘게 나누기 5 그리고 곱하기 배출 개수는 0.002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5만 나누기 5는 3만. 3만에 곱하기 0.002니까 60인가요? 얘는 아마 60kg이 될 겁니다. 즉, 내가 지금의 주행거리로, 지금의 연비로, 지금의 이산화탄소 배출 개수로 계산을 하면 지금 이산화탄소는 60kg이 배출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시험이 나왔는데 이제는 업그레이드 돼서 뭐냐? 줄이겠다. 10kg 감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지금은 60인데 10을 줄이세요. 60 빼기 10은 50을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말이에요. 60kg인데 10을 감축을 했어요. 10kg 감축을 했어요. 즉 50kg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목표는 50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비, 여기 아까 연비가 전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도대체 얼마가 되면, 그쵸? 얘를 없애서 여기가 얼마가 되면 과연 50이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조금 안 보이니까 여기 슉슉 쓸게요. 자, 50kg이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15만도 똑같아요. 다른 거 뭐 없잖아요. 그쵸? 15만도 똑같아요. 다만 연비가 다른 거예요. 요거죠. 연비만 달라요. 개선 전 연비고 연비를 물어봤으니까 얘만 달라요. 그럼 50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얼마일까요? 입니다. 요게 조금 계산이 힘들 수도 있었다. 얘를 도대체 계산기를 어떻게 두들겨 해야 되지?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나누기가 밑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먼저 계산하는 걸 추천해요.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면 15만 0.002를 하면 300이죠. 여기다 요 밑에 쓸게요. 300이고 나누기 네모는 50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나누기가 있으면 분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전 요거 두 개를 먼저 계산했어요. 나누기는 잠깐 놔두고 요거 두 개 계산하면 300 나누기 네모는 50 이렇게. 그럼 300을 나누기를 하면 뭐가 될까 할 때 얘를
얘 나누는 거예요. 300 나누기 50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계산이 조금 힘들죠? 계산기 두들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300을 얼마 나누면 50일까? 이 중에 하나씩 찍어서 넣어봐도 돼요. 이게 잠깐 문제 풀다 혹시 시간 되면 여기다가 6도 넣어보고 7.5도 넣어보면 언젠가 50 나오겠죠? 정 안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계산해서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나누기 50 하면 답은 6 이렇게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어렵지는 않지만 요거에서 순간 이거를 계산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망설여지는 것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이제 35번 보겠습니다. 사자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존의 3자물류 서비스에 IT하고 기술하고 전략적 컨설팅 등을 추구한 서비스이다. 이게 딱 사자물류죠. 그렇죠? 1, 2, 3, 4 순서대로 점점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자물류는 3자물류에 추가로 IT, 기술, 컨설팅까지 그래서 뭐 SCM도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들어간 게 사자물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포괄적인 공급사슬 관리인 SCM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서비스로 공급사슬 전반에 최적화를 도모한다. 그렇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 자, 3번입니다. 합작 투자나 또는 장기간 제휴 형태로 운영되며 이익의 분배를 통하여 공통의 목표를 설정한다입니다. 이것도 사자물류의 성태 맞고요. 자, 4번이요.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인 B2C보다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인 B2B에 집중한다라고 했는데 굳이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건 조금 그래요. 그래서 기업 간의 거래일 수도 있고 B2C일 수도 있는데 굳이 따지면 B2C가 조금 더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다양한 기업이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혼합 조직이다. 역시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물류정보의 개념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물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물류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된다. 뭔가 1번을 읽는 순간 그냥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어디서 많이 읽은 글 같죠? 1번 맞고요. 자, 2번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의 물류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가 통합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 정보는 굉장히 다종, 다량, 대량, 그쵸? 다종, 다양, 대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는 거 2번 맞고요. 자, 3번이요. 원래 조달에서 완성품의 최종 인도까지 각 물류 기능을 연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흐름 창출한다. 역시 맞죠? 자, 4번입니다. 자, 기술 및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서 물류 정보의 과학적 관리가 가능하다. 얘는 그냥 읽으면 그쵸 당연히 뭔가 맞아 보이죠? 자, 5번. 그럼 5번이 틀렸는데 자, 정보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다종, 다양, 대량이라고 했어요. 다양하고 규모가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성수기와 평상시 정보랑 차이가 작아요? 아니죠. 정보는 굉장히 많고요. 아주 차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다가 아니에요. 크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37번 볼게요. 다음 점에 해당하는 물류 정보 관리 시스템은 자, 대표적인 소매점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로서 상품의 판매 시점에 발생한 정보를 저장 가능하다. 이것만 보는 순간 답이 찍을 것 같은데요? 너무 쉽지 않나요? 그렇죠? 판매 시점이 났으니까 당연히 포스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매 시점 무조건 포스예요. 그래서 POS, 포스는 판매입니다. 생산 아니에요. 무조건 판매 시점. 자, 이것만 보는 순간 답 1번을 봤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판매 시점에 대한 얘기. 실시간 매출 등록해요. 매출 자료 자동 정산 및 집계 가능해. 맞죠? 포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상품의 발주, 구매, 배송, 재고 관리와 연결 가능한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역시 맞죠. 그래서 뭐 다른 건 볼 것도 없죠. K는 아니고 ERP도 아니고 GPS도 아니고 DPS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딱 봐도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거는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답은 1번. 자, 38번입니다. 자, 능동형 RFID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태그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RFID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데 그 중에 태그가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반수동형도 있고요. 자, 그 중에 능동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해요. 그렇죠? 스스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하는데 배터리가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해요? 그렇죠? 능동형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배터리가 필요해요. 즉 스스로 하고 뭔가 배터리도 필요하니까 비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능동형, 뭐 수동형 있으면 수동은 뭔가 누군가가 살짝 해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능동형이 비싸고 또 뭔가 더 좋아. 이렇게 보시면 자 1번이에요. 내장 배터리 전원 사용한다. 맞죠? 배터리가 있어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2번.
지속적인 식별정보 송출이 가능하다. 배터리 했으니까 계속 와요. 내가 스스로 막 할 수 있어요. 자, 3번. 수동형에 비해 가격 비교적 비싸. 당연하죠. 비쌉니다. 자, 4번. 수동형에 비해 비교적 원거리 통신 가능해요. 그쵸? 능동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4번 맞고요. 그럼 5번. 반영구적. 방금 배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는 수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배터리가 없는 수동형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39번입니다. 자, 39번. 표준 바코드 한 종류인 EAN13 코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지난 회차에도 이 EAN13의 A하고 B가 나왔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를 많이 헷갈리게 합니다. 자, 첫 번째. EAN13인 A가 있고 EAN13B가 있는데 국가 18 코드는 이 자리에서 세 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자, 우리는 보통 세 자리를 알고 있는데 가끔 두 자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자리 구성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제조업체 코드는 EN13A가 4자리, EN13B가 6자리. 여기서 많이 혼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그러니까 지난 회차에는 EN13A가 4자리인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B는 제조업체가 많아지니까 이제 코드 번호를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자, 4자리가 이제 5자리까지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6자리가 다였죠.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체 코드가 점점 늘어나서 5자리도 있고요. 6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자리, 6자리 다 들어가요. 이게 B에. 그래서 6자리 구성된다도 맞고 5자리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혼동스러웠던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혼동스러워요. 그렇죠? 5자리 되고 6자리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조업체가 나왔으면 상품 품목이 나왔죠. 자, 그럼 EN13A는 5자리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B가 여기서 아까 5자리도 있고 6자리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그러면 4자리도 있고 3자리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 줄어들잖아요. 13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다음 4번. EN13A하고 EN13B 모두 물류용기에 부착하기 위한 물류 식별 코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얼핏 읽으면 맞는 말 같지만 얘는 틀렸어요. 자, 물류용기라기보다는 EAN13, EAN13은 물류용기보다는 어디에? 소매상품. 그렇죠? 소매상품에 더욱더 적합하죠. 소매상품에 더욱더 적합하고 오히려 물류용기는 14가 더 맞겠죠. 14나 이제 아예 뭐 이제 GS1 코드 128로 들어간다라는가 그런 거가 되지 EN13은 보통 물류용기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EN13A랑 EN13B 모두 체크 디지트를 통해서 스캐너에 의한 판독 오류를 방지한다. 맨 마지막 한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체크 디지트죠. 그래서 요 숫자가 자, 오류 방지하는 거 역시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4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물류 EDI 시스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EDI가 뭐게요? 얘는 전자문서 교환이죠. 이제 문서를 종이로 하지 않고 전자로 보내는 거잖아요. 자, 그게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거래업체 간에 상호 합의된 전자문서 표준을 이용한 컴퓨터 간의 구조화된 데이터 전송을 의미한다. 자, 아까 EDI가 뭐라고요? 전자문서라고 했습니다. 전자로 문서를 교환하는 거니까 1번 딱 맞아요. 그쵸? 자, 2번 볼게요. 상호 간에 정확한 실시간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물류 업무 효율성 향상시킬 수 있다. 그쵸? 얼마나 정확해요. 종이로 오면 걔를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뭔가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 쓰면 다른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전자로 가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당연히 효율성이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종이 문서의 수작업 및 문서 처리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자, 4번.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EDI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국내 EDI 시스템 개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기분이 나빠요. 아니, 국내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무시하면 안 되죠. 그쵸? 4번 틀렸습니다. 이거 읽는 순간 기분 나빠서 답 4번이에요. 그쵸?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쵸? IT 강국인데 말이야.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이요. 전자적 자료 교환을 통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건 그쵸?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요. 이거는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래서 4번 땡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어떠셨어요? 1번부터 40번까지 다 풀어보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게 많으셨나요? 좀 헷갈리는 게 많으셨나요? 그런 문제는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본인 걸로 만들고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